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주식하기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에 먹구름이 낀 이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시장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상승 출발했지만 10시가 조금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결국에는 2,900선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1.82%가량 하락한 2,908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반대 매매가 출회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3.46%가량 깊게 빠지면서 922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700억 원, 기관이 83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2,760억 원가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죠. 기관이 1,350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920억 원, 외국인은 4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연중 최저점이라는 낙폭으로 시장은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하락 장세일수록 전략을 현명하게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사와 함께 우려하지 말라는 네. 이야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하락장을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응 전략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경우, 그리고 7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빠졌던 거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또 금방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과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조금 뽑아내야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을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또 한 번 그런 급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실 것 같고요. 처음 겪으신 분들께서는요. 와, 정말 이러한 하락장 처음이다라고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자세하게 전략을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한국경제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진 이튿날 2% 가까이 또 급락하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908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면서 작년 연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사흘째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간 전체 시가총액이 150조 원가량 감소했는데 증권가에선 하방으로 2,800포인트 선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장 깊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패닉에 빠진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매일신문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기미를 보이자 급락했던 주요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의 경기 회복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사재기 등이 맞물리면서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 세계의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과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략 들어보죠.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OTT 관련 기사네요.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이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빙은 노브라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 유치 작업에 나섰는데요. 투자 후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83개국에서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국산 콘텐츠가 잇따라 글로벌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국 OT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콘텐츠 업종들 오늘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 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5%대 오름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잠시 후 OTT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자세한 전략 나눠보죠. 어제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내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2,900포인트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게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 2,800포인트까지 좀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 하락을 좀 멈춰주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슈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9월 이제 뭐 고용지표 관련된 보고서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현재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악재가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어야지만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원초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고 이제 디폴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양책 협상이라든지 미국에서 협상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악재들은 충분히 시장이 알아서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을 해줄 것이고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종가상 코스피가 2,908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92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이제 지난 8월 달과 조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역에 빠졌던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빠졌던 거는 지금이랑 좀 동일합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크게 휘청했기 때문에 왜?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먼저 조금 선별적으로 맞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그 FOMC 이후에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1.5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금 전저점 이탈 상황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한 번 더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의 디폴트 우려 그리고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게 되면서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떨어지게 됐고 지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전과 같이 2,8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부 반대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투매 물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처럼 지난 뭐 12월 달처럼 이 증시 차트 보시면은 이전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3,000포인트 넘어간 시점 이 눌림목 구간이 2,80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장을 되돌아보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우리 증시를 견인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 릴레이가 너무나도 좋았고 증권사의 전망도 너무나도 좋았던 시점에서 뜬금없이 국채 금리가 1.7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게 되고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크게 빠졌지만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깜짝 놀라게 되고 시장은 낙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멘텀, 즉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강세장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7포인트까지 국채금리 올라갔지만 지금 1.5%밖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 있다는 것. 즉 이번 달 31일 날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협상일이 잡혀져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즉 강세장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 말고 이전과 같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조정을 미리 받은 상태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것은 즉 저점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1,19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는 팬데믹 같이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큰 악재가 나왔을 때만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견조하게 1,180원, 1,200원 선에서 달러 차트상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소폭하게 좀 진정이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증시 다시 한번 강세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멍 때리고 기다릴 것이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협상이 10월 31일까지 남았으면 그 남은 공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즉 고용보고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찾았느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인데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오게 되면은 결국엔 경제가 휘청이면서 증시가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고용 지표가 회복이 돼주면서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면은 증시가 아무리 악재가 쏟아져 나온다도 받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위드 코로나밖에 없다. 만약에 뭐 금리 올라가서 시장 무너지고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 무너지고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수 경제가 버텨줘야지만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게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내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줘야지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달마다 나오는 좀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200% 정도 상승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달마다 200%씩 상승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가 우리가 기댈 곳은 위드 코로나밖에 없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시장 수급이 몰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200%씩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패닉셀에 빠지지 마시고 차라리 전략을 위드 코로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시고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좀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을 좀 이동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조정장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슈인데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정말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그 불균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장기적인 추세로 상승을 계속 이어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좀 주식시장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죠. 즉,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제 실물 경제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죠? 이 글로벌 제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호주에서 석탄 수입이 되지 않고 자국의 이제 탄소 규제 등 상황으로 지금 공장이라든지 집에 있는 전기가 좀 끊길 정도로 굉장히 큰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제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만약에 다운이 돼버리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강대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도 크게 연달될 수 있는 공장이 멈추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품 조달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여줄 것 같고 정책 관련주들을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결국엔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모두 다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증시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왜 위드 코로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죠. 그 테이퍼링을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회복 모멘텀 타고 시장이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고 즉 우리의 밥상머리 물가가 휘청이게 됩니다. 즉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좀 둔화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지만 최근에 횡보장 겹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있었죠. 하지만 그 종목들이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실물 경제는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이제 화이자 CEO가 1년 이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를 좀 잡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 선언을 하기 전에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11월 달이면 좀 실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코로나 3월 이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이라든지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게 되고 테마 순환매 장세를 통해서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가 열리게 되죠. 그 트리거가 바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종목을 통해서 좀 예시를 드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주가 굉장히 좋았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역이 굉장히 좀 잘 되었었고 코로나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진짜로 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면서 항공주들이 크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정말로 실행이 되면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키워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 좀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이제는 토종 OTT 업체들에까지 좀 퍼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CJ ENM에서 OTT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좀 분사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티빙 이렇게 관심이 증가한 이유가 역시나 오징어 게임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넷플릭스 쪽도 굉장히 좀 흥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 S&P 500 기준으로 가장 상승폭이 눈에 띄었던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온 흐름 속에서도, 그리고 미국장이 많이 빠지는 흐름 속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빵주들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었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 2분기 이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15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봤을 때는 6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이 넷플릭스가 왜 올해 2분기에 가입자가 반 토막이 났고 6분의 1 토막이 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판권 계약한 영화의 비중이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즉 너무나도 좀 흔한 영화 있죠. 아무리 뭐 TV를 틀거나 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좀 스마트해진 거죠. 내가 이 넷플릭스를 볼 바에는 한 달 정도 가입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좀 몰아보고 해약하고 다른 OTT 넘어가서 가입해서 한 달 보고, 즉 이런 식으로 가입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면서 굳이 넷플릭스를 지속적으로 구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전략을 좀 내놨느냐? 이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조금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OTT 시장은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장이 조금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맨날 보던 영화가 플랫폼 속에 있고 OTT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이 넷플릭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가입 심리를 좀 부추기고, 즉 이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경쟁력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 제조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넷플릭스가 트리거를 만들어준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럼 각국의 제작사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좀 폭이 큰 종목을 좀 편하게 선취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넷플릭스의 이런 행보 때문에 뭐 국내 OTT 토종 기업들, 뭐 KT라든지 아니면 티빙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컨텐츠와 관련된 투자폭을 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관심도,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이번에 버킷 스튜디오와 그리고 쇼박스와 같은 종목들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화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또 수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스토리 오늘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움직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슈 3가지 체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특별한 종목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입니다. LCD 모듈 제조업체 디스플레이텍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4일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 충전의 지분 24%를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전일 돌파하지 못했던 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1,850원을 터치했는데요. 다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9,66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전 세계 전해질 6불화 인산 리튬의 생산 능력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전력난을 맞이하고 있죠. 이로 인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인 6불화 인산 리튬에 대한 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관련 전해질을 독점 생산 중인 후성은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좀 강하게 동반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장중에 14% 급등했고요. 23,85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0.96%가량 상승한 21,000원에 종가가 체결됐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 자비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회사의 성장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비스는 루시드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 중인 국내 대기업 등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22분 구간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환청이 됐는데요.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오후장까지 두 자릿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15% 넘게 상승하면서 2,98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미국 제약사 머크가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이로 인해서 국내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FDA 승인 신청을 세계 최초로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급등했었던 만큼 직격탄을 크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9일 61,000원이었던 주가는요. 오늘 21,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25%가량 급락했던 주가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8%대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26,7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비트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전력난에 빠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비트의 관계사가 석탄 관산 인수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매수세가 연일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넥스트비트가 21%의 지분을 보유 중인 관계사 한몽에너지개발은 몽골에서 두 번째로 석탄 매장량이 많은 탄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산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는요 19%가량 급등한 채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19%가량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폭 모두 반납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0.8%가량 밀리면서 1,75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인데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고요. 일단 전기차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좋은 이슈들도 많이 내줘서 오늘 장이 좀 상승이 나와준 것 같은데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꼭 필요한 인프라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좀 시장이 흔들려도 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만 돼도 국내 전기차가 무려 300만 대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 밸류에이션을 끌어다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폭이 기대가 되는 사업들이고 산업이고 이제 종목들인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산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충전 인수 추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에 오늘 장에서도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 종목 패턴 같은 경우에 대금 터지고 눌림목 주고 대금 터지고 또 눌림목 주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하고 지분 투자 가치가 좀 부각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크게 급등을 했다.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슈팅스탁 방송에 좀 출연해서 추천을 드렸던 RT캐스트랑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날짜 기준으로 최대 고점 기준까지 봤을 때 최대 40% 이상 좀 급등세가 나와줬던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차지인이죠. 이제 차지인이 서울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즉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RT캐스트가 차지인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42%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던 것처럼 항상 꼭 필요한 인프라 정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좀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지분가치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상승 나왔었고 RT캐스트 40% 갔던 것처럼 이러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자 좀 정리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BNC인데요. 이 종목 정말 무섭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또 머크사 이슈로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5거래일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네, 맞죠.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700% 정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주식에서 복리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는 사실 최근에 이제 5거래일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잔치상과 같았던 종목이죠. 즉 이러한 상승폭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과거 코로나 유사 사태랑 비교해 보면은 신종플루, 타미플루 관련된 종목들 급등 이런 흐름으로 위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뭐 경구용 치료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니까 700% 갔던 것 같은데 이거 빠진 이유는 4거래일 연속 빠진 건 재료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지난 3월달 기억해 보시면 국내 모든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백신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랑 모더나, 얀센 이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해가지고 백신 맞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셀트리온 빼고는 백신 만든다던 기업들 다 지금 뭐 쥐구멍에 숨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특징이에요. 만든다라고 해놓고 제대로 내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상이기 때문에 줄 때 먹는 전략을 취했어야 됐고 저는 지금 이 한국 BNC 빠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타트 끊었던 게 경구용 치료제였고 제일 큰 수혜 받을 수 있던 한국 BNC가 빠졌어요. 근데 위드 코로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죠. 그럼 너무나도 많은 테마주들이 뒤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3월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백신 관련주만 가지 않았어요.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갔고 원격 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주사기와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갔고 심지어 음압병동부터 시작해서 콜드체인,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최소한 이제 100% 이상 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알소프트부터 시작해서 GH 신소재 너무나도 많이 갔죠. 즉 경구용 치료제가 스타트 끊었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줄 서고 있던 테마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 BNC를 보시고 나서 너무 이제 이제 위드 코로나도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기다리는 찐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전략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제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볼 종목은요. 황금 종목 탑3 제일 위에 있는 종목을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캠트로스이고요. 8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고가 19,000원을 기록하면서 상승률이 무려 102%, 10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 자리대 상승률을 기록한 뒤에 오늘과 어제도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리스크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 화재와 관련된 리스크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뒤로 미뤄진 것도 GM과 관련된 이제 좀 불화가 아니라 이제 화재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무래도 2차 전지 배터리의 화재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기술이겠죠. 앞으로 뭐 2차 전지 전기차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화재와 관련된 리스크는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에서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 캠트로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좀 다행스럽게도 추천일 기준으로 뭐 102% 정도 좀 강한 상승폭이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은 과거에 뭐 이화공영도 그랬고 아가방 컴퍼니도 그랬고 뭐 H&M이라든지 한전산업 뭐 100% 이상의 수익 즉 500% 정도의 상승세까지 충분히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100% 간 거 충분히 저는 예상이 충분히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차트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분출되고 나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대금 들어오고 또 눌림목 주고 대금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흐름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이제 고가놀이하면서 눌림목 주고 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 주도주에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1차적으로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보고 거래량 없이 눌림목 들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가지고 최대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방금 전에 약간 좀 브리핑 드렸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시장 좀 주도주라 볼 수 있겠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개별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대금 터지고 눌림목 주고 대금 터지면서 슈팅, 눌림목 주고 대금 터지면서 슈팅. 즉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죽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점을 좀 잡으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너무나도 단기간에 30% 또는 50% 정도 수익률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매매 기법이고 이러한 매매 기법으로 캠트로스 잡아서 100% 수익 드렸기 때문에 항상 꼭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가 눌림목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100% 정도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보시고 싶으시면 마찬가지겠죠. 거래량 터지고 나서 좀 눌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대금 터지는 구간이 발견되면 그때 진입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화재와 관련돼서 방지할 수 있는 첨가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트루윈입니다. 최근 좀 위아래 꼬리를 많이 달아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가 1,6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면은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또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을 시장에 좀 이렇게 뿜어주면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트루윈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로도 엮이지만 이제 센서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겠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캠트로스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디스플레이텍도 RT캐스트도 전부 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루윈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또는 뭐 AI 전부 다 센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트루인도 센서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시장이 지금 연일 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차트가 전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굉장히 큰 점수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추천드리고 나서 30% 갔죠. 제가 봤을 때는 그때의 관점과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61선 8,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한번 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요, 이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9월 9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3,3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힘을 내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 시세 분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P 500에서 가장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게 넷플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돌게 되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가입자가 증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 굉장히 많이 갔죠. 쇼박스부터 시작해서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 에이스토리까지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즉 우리가 미국장이 빠져서 미국장이 상승해서 증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미국장에서 가장 크게 갔던 모멘텀을 우리가 거스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왜?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하반기에 한국에 상륙한다는 거는 너도나도 알고 있습니다.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이 갔던 이력이 있죠. 이 구간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2,000원 하던 종목이 100% 이상 급등하는 흐름. 그다음에 뭐 LG 헬로비전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급등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게 되고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된 모습이 부각이 되면 SM 라이프 디자인도 크게 급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판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SM그룹주들 상당히 좋습니다. 엔터주들 상당히 좋죠.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은 엔터 산업들 다시 한번 콘서트가 열리겠죠. SM 라이프 디자인은 SM과 관련된 지분 가치 엮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도 수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가격 전략과 동일하지만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목표가를 좀 더 크게 키워서 4,250원 이상도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AS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상륙 이슈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여기에 SM의 지분 가치 보유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흔들리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종목 선별하기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뉴라는 종목입니다. 뉴라는 종목인데 컨텐츠와 관련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화 투자라든지 배급을 좀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덱스터가 좀 많이 주목받았던 VFX,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좀 많이 주목받았던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매출 비중은 영화 배급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 배급에서 나오고 자회사가 이제 드라마를 공급하면서 매출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영화관 가게 되면 배급사 쪽 나오죠. 여러분들 뉴라고 이제 화면 나왔던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영화관에 가는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은 영화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뉴의 실적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공급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즉 오리지널 컨텐츠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붙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겠죠. 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흐름 보시면은 2,000원 하던 종목이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인데 디즈니 장난감 만든다라는 이제 그 사회 이사가 좀 디즈니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120% 급등했던 이력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무려 230% 급등했던 이력, 그리고 LG엘로비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무려 150% 정도 강해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 드리면은 전고점 15,1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라운드 피겨 이탈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과거에 디즈니 플러스 이슈 엮이면서 200% 갔던 원조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상당 부분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차기 OTT 관련돼서 오리지널 컨텐츠 대장주를 한 종목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 공개하기를 또 조금 기대감을 좀 또 불어익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20분에 본격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캠트로스 102% 상승했습니다. 캠트로스 후속주로서 오리지널 컨텐츠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장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시작 하락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황금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 뉴를 오늘의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15,1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죠, 여러분들.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TV를 켜신 분들께서는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나 많이 아쉽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쇼박스라든지 상당히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놓치신 분, 한국 BAC 놓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은 절대 놓치지 마셔라. 왜냐하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시장 하락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준비하는 종목들이 100%, 200% 많이 급등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놓치신 분들은 제가 캠트로스 102% 갔던 것처럼 다른 종목들 40% 갔던 것처럼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그동안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황금 종목 한번 받아가 보셔라.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입장하신 다음에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기를 눌러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0%, 200% 수익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내 이야기가 같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